안녕하세요. 탑에듀 방재훈입니다. 형용사가 쓰이지 명사는 오브 플러스 추상 명사는 뭐하고 똑같다? 유도부사로 시작하는 문장의 특징이 뭐였어요? see off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이게. 그 히어를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탑에듀 공무원 영어 전임 교수 방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공무원 영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순서로 제가 양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탑에듀 공무원 영어 전임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런 강의들을 했었고 그리고 제 학력 밑에 나와 있죠. 경력은 지금 딱 10년 조금 넘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를 하시고 자, 두 번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공무원 영어 시험 구성입니다. 자, 공무원 영어는 총 4가지 종류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총 20문제인데 첫 번째는 어휘입니다.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생활 영어 2문제, 그리고 문법 관련 문제 4문제, 그리고 독해 문제가 나머지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매년 시험마다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독해 문제가 1문제 정도 더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독해 문제가 9문제, 1문제 덜 나올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휘 문제 4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의어 문제를 찾거나 그리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 단의어를 찾는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2문제 정도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혹은 표현들을 집어넣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총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4문제의 난이도가 다르게 출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1문제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고 나머지 3문제는 무난한 문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영어 어휘를 충실하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4문제 중에서 적어도 3문제는 무난하게 맞힐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생활 영어가 일반적으로 좀 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가끔 가다가 생활 영어에서 관용 표현이 좀 어려운 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속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생활 영어도 결국은 대비를 해 두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전체 커리큘럼 설명드리면서 생활 영어를 우리가 어느 파트에서 공부를 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문법. 자, 문법이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문법 문제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문법의 단원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런 이제 문법 포인트들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역시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법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경향을 보면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문법은 거의 다 맞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독해. 자, 독해가 일단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최신 경향은 점점 더 지문이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지문이 길다 보니까 일단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난이도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면들도 차차 대비를 하시겠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고 지금은 어떻게 나왔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20문제에 100점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 자, 전체 강의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역시 기본 이론. 그죠? 기본 이론이 바탕이 돼야지 문제풀이, 기출풀이 이런 파트로 넘어가도 무난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즉 기본기가 없으면 다음 단계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 이론에서 우리가 다룰 게 당연히 문법입니다. 문법을 먼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독해. 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독해를 잘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독해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독해를 잘하려면 문장 단위의 해석이 일단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문단변 의미가 나오고 전체 지문의 의미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문장 단위의 해석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그거를 잘하려면 문법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고 이것이 본질 알아야지 무난하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 문장들을 이제 하나하나 요소들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문법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문법 문제를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독해를 대비한다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을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독해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뭐 생활 영어 같은 것들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있는데 단어, 어휘죠, 어휘. 자, 어휘 공부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휘를 같이 배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휘는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어휘집을 하나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도 좋습니다. 공무원 영어 어휘라면 다 기출해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내용에서 차이가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점 가셔서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훑어보시고 내가 보기에 좀 편한 책들이 있죠. 글씨체라든지 글씨 크기라든지 아니면 색깔 같은 게 내가 보기에 조금 좋다 아니면 좀 나한테 잘 맞는 책인 것 같다 보기에 시각적으로 그런 책 하나 선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영어에 대한 기초가 너무 부족하고 예전에 영어 단어를 외운 적이 없다 그래서 좀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 단어를 포함시켰습니다. 필수 어휘 700개. 그래서 좀 내가 기초가 약하고 본격적으로 내가 공무원 영어 어휘를 공부하기 힘들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기본반에 포함되어 있는 700개 기본 어휘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오는 책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어휘를 몇 개 정도 외워야 될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거의 다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단어가 됩니다. 그 중에서 700개 기본적인 어휘를 우리가 기본반에서 배우고 들어간다. 내가 외우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반. 자, 두 번째 문제풀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단원별로 예를 들면 투부정사 뭐 문제들 아니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합쳐서 준동사 문제들 이런 문제풀이 실질적인 문제풀이를 한 다음에 그리고 기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기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기출이 중요한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건데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기출부터 공부해야지. 다른 과목들은 그게 통해요. 말이 되기도 하고. 근데 영어는 기출 문제를 풀려면 기본 이론반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문법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어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는 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 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배우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기출 풀이로 들어가시고 이런 경우는 또 있습니다. 내가 본격적으로 공무원 영어를 공부하기 전에 내가 과연 지금 실력으로 몇 점 정도 나올까 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지금 쳐도 내가 60점이 넘을까? 과락을 면할까? 뭐 이런 거 좀 궁금하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은 최근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서울직이든 최근 문제 한 세트 구하셔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본격적인 공부는 반드시 기본 이론반을 끝마치시고 기출 풀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 문제까지 풀었다.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약점 보완. 그래서 4번하고 5번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무리 특강과 테마 특강이 있습니다. 마무리 특강에서는 주로 우리가 어떤 걸 다룰 거냐면 예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문법 OX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문법 문제를 여러 가지를 푸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OX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보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문장 하나 던져놓고 이 문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다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이 우리가 마무리 특강에서 OX를 하는 의미가 뭐냐면 고난도 문제를 푸는 거예요, 결국. 문장 하나 주어지고 보기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문장을 던져주고 맞느냐 틀리냐 묻는 게 더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드 트레이닝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OX를 하면서 동시에 문법 같은 경우는 총정리도 되는 거예요. 필요한 포인트를 제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단계가 마무리 특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 특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좀 어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다. 외운 데서 끝하면 안 되죠.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오는 것들 많이 접해 보셔야 돼요. 물론 문제풀이, 기출풀이에서 여러분들 접하시겠지만 최종적으로 어휘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테마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문법과 관련해서 그 문법이 아니고 생활 영어 관련해서 보통은 쉽게 나옵니다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게 있다 그랬습니까? 관용 표현들.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또 있다. 그죠? 그리고 속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또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테마 특강에서는 반드시 생활 영어. 한 50문제에서 70문제 정도. 그 정도 풀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까지는 출제가 안 되었으나 충분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관용 표현이나 속담들 이런 것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뭐 짧게는 8개월, 길면 1년 정도면 공무원 영어에 나오는 것들은 일단 다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복습 같은 것도 충실히 하셔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 설명드릴게요. 자, 수강 대상. 나는 이 커리큘럼이 맞을까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모든 공무원 영어 수험생이긴 한데 초시생들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이 많아요. 내가 예전에 공부를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나는 좀 열심히 안 했다. 혹은 내가 아둥가둥 해봤는데 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안 되더라.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초회생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초시생들 중에서도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죠.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 저 들어도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이 들으면 제가 차근차근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문장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고, 그리고 세 번째 유형도 좀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미 뭐 6개월 이상 공부를 시작했고, 뭐 1년 이상 공부를 했고, 내가 심지어 3, 4년 이상 공부를 했다. 근데 점수가 60점, 70점에서 더 이상 안 오른다. 내가 80점 뚫고 싶은데, 그 이상 올라가고 싶은데 안 올라간다. 점수가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나는 문장의 구성은 잘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접속사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실 거예요. 그 부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공부를 시작하셨지만 점수가 정체된 분들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강의 목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본반 수업을 통해서 합격권 점수 80점 만들기. 기본반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마무리 특강 그리고 테마 특강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까지 포함하시면 80점. 얼마든지 달성하실 수 있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더 많이 받으면 좋죠. 85점. 그러니까 85점 정도 받으면 거의 최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8점, 85점 만드는 거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2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특히 여러분들 탑에듀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다 보니까 제가 어디 통계를 보니까 인강의 완강률이 20%가 안 넘는데요. 10%대에서 머문다라고 합니다. 현장 강의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나태해지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도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수업 같은 거 들으면 보통 처음에 문장의 구성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문장의 구성은 웬만큼 아는데 그 다음 단어 넘어가면 이제 모르기 시작합니다. 왜? 처음에 조금 듣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강할 수 있도록 실제로 출제되는 포인트 위주, 제가 양을 줄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조금 더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공무원 영어가 어렵긴 합니다만 공무원 영어에서 더 이상 출제 안 되는, 그리고 단 한 번도 출제가 된 적 없는 그런 포인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면 2,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보통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양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타 강의와 차별점,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영어라 그러면 암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영어 공부에서 특히 우리가 공무원 영어에서 어휘부터 시작해서 암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맞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암기 없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는 암기하는 비중이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왜? 원리를 이해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이해를 하면 암기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은 암기뿐만 아니라 외울 부분은 외우셔야 되겠죠. 암기뿐만 아니라 원리 이해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제면 시제, 조동사면 조동사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2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중도 포기는 막되 여러분들이 80점 이상을 얻기 위해서 꼭 제가 준비를 한 거,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더 이상 출제되지 않는 부분들, 출제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러면 80점 못 받는 거 아닌가?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만점이 목표가 아니죠. 80점, 85점이 목표면 한 3문제, 4문제 정도는 틀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합격 못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중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신 영역 말씀을 드릴게요. 국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렇게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지방직하고 서울시가 다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동일하게 출제를 하니까 이제는 지방직하고 서울시를 나누는 거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나눴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독해부터 들어갑니다. 자, 독해 참 이제 골치 아픈 게 이거예요, 일단. 지문이 너무 길다라는 거. 그래서 딱 보면 지문을 보면 국어만큼은 아니지만 국어는 우리말이잖아요, 그죠? 영어 지문을 보면 너무 길니까 압도당하고 들어가는 거야.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전에 한 2016년은 제가 2016년 한 4년 전을 제가 기준으로 잡아봤는데 2016년에는 한 지문당 평균 단어 수가 국가직은 133개 단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2019년 147개 단어, 10단어가 더 넘게 이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평균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후반부 들어가서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 있죠. 그 어려운 지문들은 더 많이 길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직이 변화가 굉장히 컸어요. 지방직은 119단어에서 무려 146단어 확 늘어났습니다. 이건 눈으로 봐도 확 이제 티가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서울시는 예전에는 지문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서울시는 좀 예전에는 이제 의미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출제를 할 거니까 의미가 없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문법 문제도 어렵고 굉장히 구석에 있는 것을 끄집어냈었는데 오히려 독해는 좀 짧게 나오는 편이었어요. 100단어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게 112단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지방직하고 똑같아 보시면 돼요.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포인트는 늘어났다는 거. 우리한테 까다롭다라는 거. 길어지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문장의 구조가 길고 복잡해집니다. 지문만 길어진 게 아니고 문장 자체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길이가 길어졌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추상적 내용. 요것도 참 골치 아프죠. 자아, 초자,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런 거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 심리 이런 거, 철학 이런 것들 나오면 좀 힘들어지죠. 그런 추상적인 내용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문법. 자, 문법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제되는 빈출 문법 포인트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나왔던 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이 나오지는 물론 않죠.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수 있고 문법 내 문제는 다 맞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으실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자, 지문 단위의 문법, 그러니까 지문식으로 나오는 문법 문제 있죠? 그거는 글의 길이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약간 독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난이도. 일반적으로 뭐냐면 국가직은 약간 쉽다. 지방직은 약간 더 어렵게 나온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실질적인 난이도 유형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국가직에서 85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면 지방직도 그 정도 나와요. 한 80점에서 90점 사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 지방직을 먼저 치게 됐습니다. 국가직이 7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 차이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2019년 작년이죠. 작년에 국가직 시험이 조금 쉬웠어요. 조금 쉬웠어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낼까요? 작년에 쉬웠으니까 올해도 쉽게 내지는 않겠죠. 그래서 국가직은 예상컨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지방직은 작년에 어려웠습니다. 지방직 문제가 작년에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지방직 문제가 조금 그나마 약간 쉽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다운돼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난이도 차이가 있다, 유형들 차이가 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국가직을 준비하니까 국가직 기출문제만 풀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국가직을 준비를 하더라도 지방직 문제도 풀어보시고 예전 형편 되시는 분들은 서울시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또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다른 직렬의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국가직, 지방직 난이도 나누는 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합격 전략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약간 당부의 말씀처럼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듣는 것, 즉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계획 없이 시작하시면 중독폭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뵙습니다만 만나게 됩니다만 반드시 계획을 세우라는 거. 자, 그리고 계획은 우리가 하루하루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일일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주간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월간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간 계획 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내가 특히 초지생인데 처음에 내가 지켰던 계획이 나한테 확실하게 맞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시행을 해보고 2주 정도 시행을 해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초반에는 좀 수정 과정을 거치실 거예요, 계획이. 그러다가 나한테 가장 최적화된 계획에 맞추셔가지고 앞으로 쭉 밀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
일정하게 생활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1년 이상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을 세우시고, 자, 두 번째, 단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 아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기본반에서 700개 단어를 제공해 드릴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2,500개에서 뭐 3,000개 단어를 외우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어도 반드시 여러분들 등한시하시면 안 되고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됩니다.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시면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적은 책들은 하루에 30개 정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50개에서 많으면 한 60개까지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하루에.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셔야지 나는 그냥 조금씩 외울래? 이러시면 안 돼요. 혹은 내가 무리해서 하루에 200개씩 외울래? 이런 거 안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기준 딱 30개에서 한 50개 정도가 50개 정도가 딱 좋습니다. 하루에 외우기.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하시고, 단어를 외울 때는 책상에 앉아서 쓰면서 외우지 마세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건 기본반 수업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를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고, 단어 같은 거 외울 때는 짜투리 시간 있죠. 내가 어디 뭐 학원을 왔다 갔다 하거나 학교를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직장을 왔다 갔다 하거나 이동 시간 같은 거, 버스를 탈 때, 지하철을 탈 때 이런 시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침에 화장실에 있을 때, 아니면 뭐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 그럴 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단어를 외우시는 게 가장 좋고, 그 시간 이내에 내가 하루에 30개든 50개든 소화를 해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단어 외우면 사람들이 어디서 포기를 하냐면 다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내가 30개를 외웠습니다. 아침에 30개를 외웠습니다. 오후 되면 까먹어요. 그 다음날 되면 완전 까먹게 됩니다. 나 외워도 안 되는갑다. 나는 머리가 안 좋은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머리가 정말 특출나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는 거의 다 까먹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복해서 하는 거. 내가 아침에 단어를 봐서 30개를 외웠다. 땡 이게 아니고 점심 식사쯤에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그리고 땡 아니고 저녁 식사쯤에 한 번 더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고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한 3번, 4번 그 이상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접한다, 많이 접한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돼서 잠깐 복습하는 것도 좋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데이2에 해당하는 단어를 그 다음 외우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한번 내가 일주일 동안 외웠던 거 한번 쓱 복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까먹은 거 많겠죠. 근데 복습의 의미가 뭡니까? 까먹은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한번 복습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혹은 2달 만에 책 한 권 어휘 문제를 끝냈다. 나는 이제 한 번 다 봤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죠. 까먹은 게 엄청 많을 겁니다. 반도 몰라 사실 실제로 1회독을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2회독 들어가셔야 돼요. 3회독 들어가셔야 돼요. 4회독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3, 4회독, 한 5회독 정도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내가 아는 단어가 점점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럼 내가 하루에 내가 처음에는 30개밖에 못 외웠는데 50개밖에 못 외웠는데 내가 한 3, 4회독, 4, 5회독 정도 가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내가 하루에 이거 60개 외워도 되겠는데 80개 외워도 되겠는데 이런 단계가 오실 거예요. 그때부터 또 몰아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1회독 할 때, 2회독 할 때는 제가 한 번 다 보는데 2달이 걸렸다면 3회독, 5회독 가면은 2달까지 안 걸려요. 한 반 정도 줄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한 달 만에 한 번 보는 게 가능합니다. 5회독 넘어가면 더 빨라지겠죠. 6회독, 7회독. 그래서 보통은 최소 5회독은 하셔야 되고,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8회독까지 가면 좋습니다. 그 정도 가면 웬만한 단어는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희열을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8회독까지 갔으니까 나는 웬만한 건 다 외웠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그러면 단어책 한번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A라는 단어책으로 공부를 했으면 이제 B라는 단어책. 단어 구성 자체는 제가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 순서라든지 예문 같은 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책을 사가지고 또 회독을 또 늘리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단어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단어가 강해지면 어휘만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문법이나 독해도 훨씬 더 유리해져요. 내가 문장 구조 같은 거, 어순 같은 거 잘 몰라도 단어 하나하나를 알고 있으면 문장의 전체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수고더라도 뜻이 유추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죠? 그래서 단어 공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어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그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예문까지 보실 필요 없어요. 예문까지 보시면 되게 머리 아플 겁니다.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표제어하고 뜻, 그리고 뜻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들이 거의 다 다이어예요. 다이어. 그래서 뜻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죠. 뭐 2개, 3개 이상의 단어가 뜻이 있고 뭐 5개 정도 뜻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한 1, 2회독, 한 3회독 정도까지는 표제어하고 1번 뜻까지만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유가 되면 조금씩 2번 뜻, 3번 뜻까지 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고, 내가 5회독 이상 갔다 8회독 가서 이 책은 끝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예문 한 번 더 보시면 또 좋죠.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많은 단어, 정해져 있는 수의 단어를 좀 쉽게 외우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만 들으시면서 아 내가 어디가 좀 더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탑에듀와 함께라면 합격 분명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부공무원 학교도 역시 탑에듀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수업 시간에 충실히 공부하시고 복습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혹은 내후년에는 꼭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길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